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장은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충전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충전소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된 이유는 2020년 2월경에 충전소 5개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매가 전부 다 취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충전소들이 경매에 붙여졌었느냐면 개화충전소, 강남충전소, 신정충전소, 호원충전소, 그리고 노원충전소 이렇게 해서 5군데의 충전소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개화충전소는 계약을 종료했고요. 나머지 4개의 충전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들은 경매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5개 충전소가 다 취하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복지법인은 197억의 대선 충당금을 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대선 충당금을 쌓는 것과 별개로 복지법인과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5개 충전소의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고발을 아마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 당사자는 복지법인과 서울개인택시 조합으로 알려져 있고, 또 피고발인, 고발 당하는 사람들은 아직 누군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복지법인에서 충격적인 문서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복지법인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복지법인 측에서 내세웠던 논리는 애당초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또 여러 담보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복지법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 자체로 고발을 진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은 떠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희한한 문서가 하나 복지법인으로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복지충전소 관련 요청 자료라 해서 서울 개인택시 복지법인에서 충전소 관련 계약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노원충전소의 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도 11월 31일 날 첫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임대보증금 40억 원에 월 임차료 3천만 원으로 2011년 11월 30일 날 계약을 했다고 이 문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을 놓고 보시면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40억 3천만 원, 40억 3천만 원. 만료 일자는 2012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계약을 합니다. 왜 이런 계약들이 오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16년도 4월 27일 날 2016년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임대보증금을 40억 3천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최종 계약이 언제였느냐고 놓고 본다면 2019년 11월 31일 날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전세보증금이 40억에 3천만 원, 40억에 3천만 원인데 올려줍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는 3천만 원이고 연장 지금 계약이 4월 30일로 끝났거든요.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난 계약을 6개월간은 3천만 원으로 하고 2019년 11월 1일 날 다시 재계약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보증금을 1천만 원을 올려줍니다. 복지법인 지금 현재 대표이사인 최희교 대표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노원충전소가 경매에 들어갔던 충전소냐 안 들어가 있던 충전소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계동
1205-8 이건 노원충전소의 지금 주소입니다. 주소에 보면 이미 경매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날 경매가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미 경매가 시작이 됐었지만 2020년 6월 30일 날 취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지금 현재 복지법인의 주장은 계약관계에 애당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 상황을 보면 1,0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이 1,000만 원을 올려줬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원님들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전재차 계약서 자체가 2019년 4월 30일 날 끝났으면 여기서 계약을 종료하고 그리고 관계를 따져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4월 30일부터 7개월간 6개월이죠. 약 6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1월 1일 날 1,000만 원을 올려줘서 재계약을 합니다. 이 재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복지충전소에 경매가 들어갔던 충전소를 재계약을, 물론 이때는 경매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법인의 이야기대로 충전소의 문제가,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대로 계약을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보면 2019년 11월 1일 날 1,000만 원을 더 1,000만 원을 더 올려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계약서 상황을 하나도 안 들여다보고 다시 재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애당초 문제가 없는데 선거용으로 지금 이슈화를 만들고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날 재계약을 했고 그 재계약을 한 당사자는 복지법인 최희교 대표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을 해놨고요. 그대로만 연결을 해서 받아도 분명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맞는데 심지어 다른 데는 한 번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40억 3천만 원, 40억 3천만 원, 40억 3천만 원.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 40억 3천만 원입니다. 40억 3천만 원에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일 날 재계약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계약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오히려 올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나머지에 여러 번의 계약이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 11월 1일 날 재계약을 하면서 그것도 6개월, 한 5, 6개월 정도 텀이 있습니다. 보시면 계약은 분명히 2019년 4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4월 30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재계약을 한 것은 2019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간, 약 6개월간의 텀이 있었단 말이에요. 6개월간의 텀이 있었고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태까지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재계약하면 안 되죠. 재계약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올려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복지법인이 이거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법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충전소 관련 이 지금 대선 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 이 강민철 씨의
충전소만 지금 해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강민철 씨가 운영하는 충전소 중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임대를 해서 복지법인이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충전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쌓겠다 그리고 그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본인들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올려주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배임이죠.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다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올려주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고발건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납득을 좀 한번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본인들은 여태까지 10년 동안 안 올려줬던 임대료를 올려주고 그리고 계약관계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감사들이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감사의 범위를 본인들이 한정짓고 굉장히 수상한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생각할 때에 복지법인이 왜 감사를 한정적인 것으로 특정지어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보이는 듯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복지법인에서 고발이 했다면 지금 19년도에 계약을 했던 현 복지법인 대표이사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복지법인 지금 현재의 복지법인 대표가 고발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원충전소가 분명히 경매에 들어갔던 충전소입니다. 분명히 경매에 들어갔던 충전소예요.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도 쌓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불거져서 계약관계를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복지법인 충전소에서 관련 요청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런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 그리고 감사는 한정지어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들을 합쳐보면 만약에 복지법인의 계약사항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10년, 근 10년 동안 안 올려줬던 충전소에 임대료를 올려주는 계약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복지법인의 계약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복지법인의 계약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계약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고 그냥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줘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고 만약에 복지법인의 계약 당시 상황에 문제가 없었다면 고발은 왜 해놓은 상태입니까? 이 부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복지법인의 계약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료까지 올려줘서 최근까지 계약을 했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복지법인의 계약사항에 문제가 없었다면 왜 고발을 해놓는지 또 그러면 고발 당사자의 마지막으로 노원충전소에 계약을 했던 지금 현재 대표인 최규 대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들도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리고 왜 감사는 또 안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이 부분들도 좀 해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복지법인은 도둑놈이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도둑놈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으로 그 사실이 맞다면 마지막 도둑놈은 여기에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올려준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그 논리라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도둑놈이 왔다 갔다 그러면 마지막에 1,000만 원을 올려준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서류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충전소는 경매에 안 들어갔던 충전소냐? 아니죠. 경매에 들어갔던 충전소입니다. 그러면 노원 충전소는 경매에 안 들어갔던 충전소냐? 경매에 들어갔던 충전소입니다.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왔다 갔고 또 도둑놈이 왔다 갔으면 그 5개 충전소 중에 이미 경매가 들어갔던 충전소에 왜 임대료를 1,000만 원씩 올려줬을까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올려준 사람도 고발장사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세상 이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복지법인은 요지경 속입니다. 서류를 달라고 그럴 때 안 주고 또 감사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감사의 범위를 한정 짓는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왜 그러는지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